오늘 다뤄볼 주제는 좀 역설적이에요. 바로 남의 단점을 보는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 성장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안내서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진짜 주변 사람들 보면요. 유난히 그 사람의 실수나 좀 모순적인 모습이 내 눈에만 탁 들어와서 답답하고 짜증났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니, 왜 나한테만 저런 게 보이지? 하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답답한 관찰. 도대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눈에만 그 사람들의 결점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걸까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이상하게 그 사람 단점만 쏙쏙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아니 세상이 왜 이래? 아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관점을 한번 180도 확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당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신호. 만약에 말이죠.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는 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나 때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저 사람 진짜 문제 많네, 결함투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강연에서 말하는 통찰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게 왜 보이냐? 당신이 더 높은 곳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더 높은 질량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당신이 더 잘났다, 우월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관점의 높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어떤 모순이나 비효율 같은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딱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강연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들어보세요. 낮은 에너지의 사람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당신이 그들의 결점을 보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남의 단점이 보인다는 거, 그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더 높은 잠재력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와,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세 번째 파트, 비판이라는 함정입니다. 그렇게 얻은 높은 관점을 만약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걸 보면 본능적으로 막 지적하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고 그 결점을 콕 꼬집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한 반응인데 이 강연에 따르면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성장은 딱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정체의 고리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의 높은 관점으로 상대방의 결점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그걸 참지 못하고 말로 비판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온 신경을 집중하는 동안 정작 내 자신의 결점은 전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국 성장은 멈추고 내가 원래 살았어야 할 그 멋진 삶보다 훨씬 낮은 삶에 갇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구절 하나가 딱 보여줍니다. 훌륭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남의 흠만 본다면 결국 그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고작 남을 비판하는 데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내가 비판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무서운 함정에서 벗어나서 진짜 지혜로 가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 그 길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정말 올바른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공부 재료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모순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짜증나는 골칫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 나의 개인적, 영적 성장을 위해 특별히 주어진 과제, 일종의 학습 자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일종의 희생을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소중한 공부 재료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일단 침묵하세요. 절대 섣불리 입을 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안에 대체 어떤 교훈이 숨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네 번째, 이건 좀 표현이 강렬한데 내면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 교훈을 마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공부가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그러니까 1000일 정도를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상황이 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7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겸손하게 관찰을 계속하면 그 교훈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찾아와서 가르침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힘든 길을 묵묵히 따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두 가지 길의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남을 탓하는 비평가의 운명은 결국 정체되고 사람들한테 원망만 사고 자기 잠재력을 평생 펼쳐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 공부로 삼는 학생의 길을 걷는다면요. 지혜로운 리더가 되고 사람들이 따르면 존경하고 마침내 자기 삶에 더 높은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남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는데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그걸 온전히 내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거죠. 바로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진짜로 돕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리더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연에 나오는 이 마지막 구절이 이 성장이 얼마나 숭고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줍니다. 백성의 피와 땀이 당신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된다. 당신은 성장해서 그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와, 그러니까 나의 성장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그 사람들, 그들은 그냥 나를 짜증나게 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나의 성장을 위한 더없이 소중한 교훈인가요?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